자, 여기 있군요. 자, 갓 나온 소식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 추미애 기소와 재판 모두 잘못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수감됐는데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전 총리는 친노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까 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자 야권은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그냥 법 질서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자 오늘 새벽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난 한명숙 전 총리의 모습은 굉장히 얼굴이 맑고 그리고 얼굴 색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정석 국장님. 네. 그런데 말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2년간 수감돼서 만기 출소했지만 억울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날 믿어준 사람, 그거는 무죄에 대한 믿음일까요? 믿어준 사람에 대한 고맙다 이런 표시를 했어요. 뭐 당시부터 한 전 총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이게 뭐 처음에 원래는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다른 혐의로 이제 2015년에 2년형이 확정이 돼서 다 끝나고 지금 만기 출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전 총리의 이제 출소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 추미애 대표의 발언,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무죄인 사람을 왜 넣느냐 이런 그렇죠.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한 전 총리는 당시에도 본인은 뭐 억울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거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2년형이 확정됐고 그걸 다 이제 살고서 출소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것이 이게 진짜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걸 바꿔야 된다. 사법개혁의 이른바 정의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장면을 볼 때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인가. 저는 상당히 그 부적절한 발언이고 설사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한 전 총리야 당사자니까 본인이야 나는 억울하다. 막 지금도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재판부의 집권 여당 강력한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 재판 그리고 이 수감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적절하고 저는 사실 한 전 총리도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국무총리를 지낸 분으로서 이렇게 나올 때는 저런 부분에 이 언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평론가. 지금 영상에 보면 뒤에 한명숙 전 총리 뒤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원식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많은 의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저 시간이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그 새벽에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 활동, 뭔가 시사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그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우리 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 특히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제기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만한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뭐지라고 싶겠어요. 예, 사실은 정말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면밀하고 치밀한 그런 개혁의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발언, 그것도 사실상 특정한 그런 지지 세력을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친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지 세력들의 그 어떤 입장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뭔가 역할을 하기를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예고하는 그런 발언들과 또 행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찬 전 총리도 저희 가 있고 그야말로 친문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직접 전개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도 보였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도 읽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섭 전 국장님께 요건 잠깐 짧게들.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출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자로운 몸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여권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뭐 그 정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당대표를 하면서 공천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 굉장히 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그 상징성 그리고 친노 내에서 차지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 위상 이런 건 있지만 나와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뭐 뭔가 큰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네, 그 이제 사실은 그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사법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친노라는 뭐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라서 아니면은 뭐 야권의 핵심적인 정치인이라서 이렇게 두둔을 했더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를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검찰의 그 당시 수사를 보게 되면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죄 1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른 어떤 추가 별건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그 실형이 나온 그 사건 뇌물죄를 보게 되면 사실상 뇌물죄라는 게 그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말고는 특별한 그런 게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진술, 그러니까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에 그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줬다라고 하는 그 건설사 대표의 그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준 날짜라든가 평일이냐, 그날이 뭐 비었냐 안 났냐, 그다음에 돈을 9억 원 줬다는데 뭐 한 번에 줬냐 아니면 나눠서 줬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일관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증인으로 불렀던 사람이 심지어는 유죄로 그 심지어 뭐 굉장히 뭐 유죄의 심증을 주는데 핵심적으로 증언을 섰던 사람 자체가 위증죄로 또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었던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추미애 대표는 그런 어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판결에 이르는 법원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어떤 사실관계 인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법원에서의 사실 인정도 유죄의 인정을 하려면 엄격한 증거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법원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과 뭐 검찰 수사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런 점이 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성두 평론가가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너무 이야기한 같은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무리한 기소와 또 부적절한 어떤 판단들이 있었다고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는 여권을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감안해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네요. 비판은 대변인 정도까지만 해도 뭐 그거 갖고 논박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조율하고 또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경론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뒷배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저렇게 모습을 갖다 취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 모두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특히나 검찰 조직 내에서 자체적인 조직들을 갖다 좀 보호해야 된다는 식의 잘못된 반동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의 한마디는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갖다 고민하는 그런 한마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추미애 대표의 발언 굉장히 의욕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